안녕하세요. 10년 이상 다이어트와 대사질환을 진료해온 한의사가 그 경험을 솔직하게 풀어드립니다. AI에도 푹 빠져 있어서 영상과 자료도 직접 AI로 만들고 있습니다. 몸을 더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난 4강에서 우리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약은 살을 빼는 약이 아니라 식단이 작동하는 몸을 만드는 도구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따라옵니다. 그럼 식단 하나, 한약 하나 잘하면 다이어트가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식단만 하다 실패한 분, 운동만 하다 무릎만 망가진 분, 약만 먹다 끊자마자 다시 찐 분, 한약만 의존하다 식습관은 그대로인 분,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만납니다. 공통점은 하나예요. 한 가지만 잘하면 된다는 착각이었다는 것. 그런데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1강부터 4강까지 봐오신 것처럼 호르몬은 여러 개가 함께 움직이는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에 맞춰 다이어트도 시스템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시리즈 마지막 강의의 핵심 카피는 이것입니다. 리셋은 살을 빼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의 리듬을 다시 짜는 일이다. 오늘 다룰 것은 리셋 바디와 리셋 마인드, 그리고 그 둘을 만들어가는 6가지 톱니바퀴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씀이 이거예요. 원장님, 저 이번엔 진짜 굶을 거예요. 또는 이번엔 진짜 운동만 빡세게 할 거예요. 마음은 이해됩니다. 빨리 빼고 싶으시니까 가장 강력해 보이는 한 가지에 모든 걸 걸고 싶으신 거죠. 그런데 그 한 가지에 모든 걸 거는 순간 다른 게 무너집니다. 굶으면 호르몬이 흔들리고, 호르몬이 흔들리면 운동할 에너지가 안 나오고,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빠지고, 근육이 빠지면 대사가 떨어집니다. 운동만 빡세게 하면 식욕이 폭발해서 더 먹게 되고요. 하나가 흔들리면 줄줄이 무너지는 구조예요. 다이어트는 한 가지의 싸움이 아니라 여러 개를 동시에 굴리는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에 이름을 붙인 게 리셋입니다. 리셋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보통 몸을 떠올리시죠. 살이 빠지고 호르몬이 회복되고 대사가 살아나는 것. 이걸 리셋 바디라고 부릅니다. 1강부터 4강까지의 내용이 사실은 다 리셋 바디를 위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오래 보다 보면 리셋 바디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자주 느낍니다. 체중은 빠졌는데 음식 앞에서 여전히 죄책감을 느끼시는 분, 살은 뺐는데 거울 앞에서 여전히 만족 못하시는 분, 회식 한번 다녀오시면 일주일을 자책하시는 분, 이런 분들에게는 몸은 리셋되었지만 마음은 리셋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무너집니다. 음식과의 관계, 자기 몸과의 관계, 다이어트라는 행위 자체와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으면 빠진 살은 시간이 지나면 돌아옵니다. 이걸 리셋 마인드라고 부릅니다. 음식, 운동, 자기 자신에 대한 관계를 다시 짜는 것이에요. 요요의 진짜 원인은 의지력 부족이 아니라 마음의 리셋이 안 됐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마음만 바뀌고 몸의 호르몬 환경이 그대로면 실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리셋은 둘이 함께 가야 합니다. 리셋 바디가 호르몬 환경의 회복이라면 리셋 마인드가 그 회복을 평생 유지하는 자세입니다. 그 둘을 함께 만들어가는 도구가 6가지 있습니다. 식단, 한약, 운동, 수면, 보충, 그리고 자각,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톱니바퀴는 식단, 다이어트의 본체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식단입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듣고 싶지 않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운동으로, 약으로, 한약으로 빼려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식단이 안 잡히면 나머지 5개를 다 잘해도 결과가 안 나옵니다. 체중은 결국 무엇을 입으로 넣느냐로 결정됩니다. 운동 1시간으로 태우는 칼로리보다 빵 2조각이 더 많아요. 한약이 식욕을 도와줘도 그 시간에 무엇을 먹느냐가 결과를 만듭니다. 3강의 2가지 공통분모 기억하시죠? 인슐린을 적게 흔드는 음식을 먹고 인슐린이 쉴 시간을 만드는 것. 이걸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까요? 거창한 식단을 짜지 마시고 3가지부터 시작하세요. 하나, 정제 탄수화물을 줄입니다. 흰밥, 빵, 면, 떡, 과자, 음료수. 이 6가지만 의식적으로 줄여도 인슐린 자극이 확 줄어듭니다. 둘, 단백질을 충분히 먹습니다. 끼니마다 손바닥 한 장 크기의 고기, 생선, 달걀, 두부. 셋, 간식과 야식을 정리합니다. 식사 사이에 3시간에서 4시간만이라도 입을 비워두세요. 다이어트의 본체는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매일 실천하는 단순한 원칙입니다. 두 번째 톱니바퀴는 한약, 식단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여기서 환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 식단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호르몬 환경이 이미 흔들린 분에게는 식단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식욕이 안 잡히고 단 거가 자꾸 당기고 조금만 먹어도 또 배가 고프고 피곤해서 의지력이 안 나옵니다. 한약은 바로 이 지점에서 역할을 합니다. 살을 직접 빼주는 약이 아니라 식단을 실천할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어주는 도구예요. 4강에서 본 비만 유형에 따라 처방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부종이 두드러지는 분은 수분 대사와 순환 상태를 함께 보고 처방을 조정합니다.
갱년기 비만은 수면, 상열감, 자율신경 변화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그 흐름을 함께 조절하는 방향으로 접근합니다. 스트레스 폭식이 반복되는 분은 자율신경 안정을 우선으로 봅니다.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GLP-1 약물도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4강에서 본 것처럼 약을 끊으면 다시 찌는 한계가 분명해요. 한약도 마찬가지로 한약 하나로 평생을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한약을 먹는 동안에도 식단은 함께 가야 하고 한약을 끊은 뒤에도 식단은 남아야 합니다. 세 번째 톱니바퀴는 운동, 빼는 게 아니라 지키는 도구입니다. 운동에 대해 진료실에서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운동으로 살 빼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세요. PT를 그렇게 다녔는데 헛수고였냐고요. 헛수고는 아닙니다. 다만 운동의 역할이 살을 빼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있어요. 운동은 빼는 도구가 아니라 지키는 도구입니다. 살을 뺀 뒤에 그 체중을 지키려면 근육과 대사 환경이 필요하거든요. 근육이 빠진 채로 살만 뺀 분들은 정말 쉽게 다시 찝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을 하면 인슐린 감수성이 회복되는 방향으로 작용해 1강과 2강에서 본 호르몬 환경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결론은 근력 운동이 우선입니다. 특히 4강에서 본 마른 비만이라면 근력 운동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운동을 전혀 안 하시던 분이라면 거창하게 시작하지 마세요. 하루 5,000보 걷기부터 일주일에 2번 가벼운 근력 운동 정도부터요. 중요한 건 한 번에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오래 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톱니바퀴는 수면, 가장 저평가된 감량 부스터입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진료실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수면은 다이어트에서 가장 저평가된 도구입니다. 잠 잘 주무세요? 라고 여쭈어보면 그냥 그래요 하시는데 자세히 보면 새벽 1시에서 2시에 주무시거나 자다 2-3번 깨거나 자고 일어나도 개운치 않은 분이 정말 많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식욕 조절 호르몬, 코르티솔, 인슐린 감수성이 불리한 방향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식단을 해도 잠이 무너지면 훨씬 버티기 어려워요. 식욕은 올라가고 의지력은 떨어지고 한약 효과도 떨어집니다. 수면이 다이어트에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다른 5가지가 잘 굴러가도 수면이 흔들리면 시스템 전체가 흔들립니다. 실전 가이드 3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하나, 시간보다 일관성입니다. 주중엔 12시, 주말엔 2시처럼 들쭉날쭉한 것보다 매일 같은 시각에 자고 일어나는 리듬이 훨씬 중요합니다. 호르몬은 일관된 리듬을 좋아합니다. 둘, 잠들기 2시간 전부터 빛과 음식을 줄이세요. 핸드폰 화면, 야식, 늦은 카페인이 수면의 질을 망칩니다. 셋, 7시간 이상을 목표로 하세요. 가능한 범위 안에서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호르몬 환경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5번째 톱니바퀴는 보충, 결핍을 메우는 보조입니다. 영양제 이야기입니다. 먼저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무작정 보충제 사드시지 마세요. 인터넷과 광고에 다이어트에 좋다는 보충제가 수십 가지 있는데 그 대부분은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거나 효과가 있어도 식단을 대신해주지는 못합니다. 보충은 결핍을 메우는 보조입니다. 본체가 아니에요. 식단, 한약, 운동, 수면이 잘 굴러가고 있을 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입니다. 어떤 보충이 필요한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진료실에서 혈액 검사를 해보면 환자마다 부족한 게 다 달라요. 다만 일반적으로 한국인에게 자주 부족한 항목들은 있습니다. 비타민 D, 마그네슘, 오메가3가 그렇고 식사로 단백질을 충분히 못 채우시는 분에게는 단백질 보충제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갱년기 여성의 경우 호르몬 변화에 맞는 보충이 별도로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본인에게 어떤 게 필요한지는 진료를 통해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이거 먹으면 살 빠진다는 보충제는 없습니다. 다만 결핍이 있으면 다이어트 시스템 전체가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해요. 그래서 보충은 본체가 아니라 보조라는 위치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6번째 톱니바퀴는 자각, 모든 과정을 통합하는 메타 능력입니다. 마지막 톱니바퀴가 사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각입니다. 이 단어가 추상적으로 들리실 수 있어요. 깨달음, 마음챙김, 다이어트랑 무슨 상관인가요?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실에서 보면 결국 자각이 있는 분이 다이어트에 성공합니다. 본인이 알아차리지 못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자각은 추상적인 깨달음이 아닙니다. 4가지 구체적인 능력이에요. 첫 번째 자각은 음식 자각,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무엇이 내 몸에 좋은 음식이고 무엇이 내 몸을 망치고 있는지 알아채는 능력입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과 식단 이야기를 해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건강하게 먹는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여쭈어보면 아침은 토스트와 과일 주스, 점심은 회사 구내식당의 흰밥과 국, 오후엔 믹스커피와 빵, 저녁엔 떡볶이나 비빔면. 본인은 평범하게 또는 건강하게 먹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하루 종일 인슐린을 흔드는 식단이었던 거예요. 이게 왜 생기느냐?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고 광고는 정반대로 말하고 인터넷에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고요. 그러다 보니 쌀밥은 한국인의 주식이니까 괜찮겠지. 과일 주스는 과일이니까 건강하겠지. 저지방 요거트는 다이어트에 좋겠지 같은 생각으로 평생을 드시는 거예요. 리셋 식단을 시작하시면 이게 바뀝니다. 처음 3주 동안 정제 탄수화물을 빼고 단백질 위주로 드시면 환자분들이 깜짝 놀라세요. 원장님, 저 식사 후에 졸리지가 않아요. 오후에 단 거 안 찾게 돼요. 이상하게 배가 안 고파요. 이게 자각의 시작입니다. 본인 몸으로 직접 경험하시는 거예요. 아, 흰밥을 먹으면 졸렸던 거구나. 빵을 먹으면 오후에 단 게 당겼던 거구나. 과일 주스가 사실은 설탕물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알아서 멀리하게 됩니다. 의지력으로 참는 게 아니에요. 본인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선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다이어트 교육의 가장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을 빼드리는 것보다 무엇이 내 몸을 망치고 있었는지를 알게 해드리는 것. 한번 알게 되면 다시는 모르던 때로 돌아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음식 자각은 평생 가는 다이어트의 진짜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자각은 몸과 패턴 자각입니다. 음식 자각이 시작되면 그 다음은 몸이 보내는 신호와 내 패턴을 읽는 능력입니다. 진짜 배고픔과 가짜 배고픔을 구분하기. 식후에 졸리신 게 사실은 혈당이 흔들렸다는 신호라는 걸 알아채기.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내가 언제 폭식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식단이 무너지는지 알아채기. 패턴을 모르시면 같은 실수를 평생 반복하시지만 알아채는 순간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 자각은 시스템 자각입니다. 마지막은 6개의 요소 시스템 자체를 점검하는 능력입니다. 체중이 안 빠지면 무조건 식단을 더 줄이려고 하지 마세요. 수면이 무너졌을 수도, 스트레스가 쌓였을 수도, 정체기일 수도 있습니다. 6개의 요소를 체크리스트처럼 점검하시면 무너진 톱니바퀴가 보입니다. 시스템 자각이 있는 분은 의지력으로 버티지 않아요. 무너진 톱니바퀴를 찾아 거기서부터 다시 맞춥니다. 자각이 리셋 마인드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강의 초반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자각이 바로 리셋 마인드의 핵심이에요. 자각이 있는 분은 음식을 적이 아니라 도구로 보게 됩니다. 자기 몸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게 됩니다. 다이어트를 의지의 싸움이 아니라 시스템의 점검으로 보게 됩니다. 이게 진짜 리셋입니다. 단순히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음식과 몸과 자기 자신에 대한 관계가 새로 짜이는 것. 6개의 톱니바퀴를 다 봤습니다. 그런데 환자분마다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가 다릅니다. 4강에서 본 3가지 유형별로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종 비만은 식단과 수분 대사가 핵심입니다. 마른 비만은 단백질과 근력 운동이 핵심입니다. 갱년기 비만은 호르몬 변화에 맞는 접근과 근육 보존이 핵심입니다. 같은 다이어트라도 사람마다 무너진 톱니바퀴가 다릅니다. 리셋은 결국 내 몸에 맞는 순서를 찾는 과정이에요. 그 순서를 찾는 게 자각의 일이고, 그래서 자각이 6개의 요소에서 중심에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반드시 정체기가 옵니다. 처음 2달은 잘 빠지다가 갑자기 안 빠지는 시점이 와요. 여기서 2가지 반응이 갈립니다. 한 부류는 의지력으로 더 굶으십니다. 그러면 호르몬이 더 흔들려서 결국 폭식으로 가요. 다른 부류는 시스템 어디가 무너졌는지 점검하십니다. 점검해보면 보입니다. 수면이 짧아졌거나 스트레스가 쌓였거나 단백질이 부족했거나. 정체기는 의지력으로 뚫는 게 아니라 무너진 톱니바퀴를 다시 맞추는 시간입니다. 80%면 충분합니다. 완벽주의가 다이어트를 죽입니다. 회식 한번 다녀오시면 아 망했어요 하시면서 그날부터 일주일을 무너지시는 분들 한 끼 실수했다고 다이어트가 끝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한 끼가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면 진짜로 끝납니다. 80% 일관성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에 한 끼, 한 달에 2번에서 3번은 풀어지셔도 돼요. 중요한 건 그 다음 식사를 다시 정상으로 돌리는 겁니다. 평생 갈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관됩니다. 자, 이제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5강의를 한 장의 지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강, 칼로리는 양이고 호르몬은 방향이다. 다이어트의 본질은 칼로리 계산이 아니라 호르몬의 방향을 바꾸는 것. 2강, 의지력이 아니라 호르몬 시스템이다. 인슐린, 렙틴, 그렐린, 코르티솔, GLP-1 5가지 호르몬이 함께 작동합니다. 3강, 무엇을 그리고 언제 먹는가. 효과적인 식단의 2가지 공통 분모. 4강, 한약은 식단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다. 같은 비만이라도 유형에 따라 처방이 다릅니다. 5강, 리셋 바디와 리셋 마인드. 6가지 톱니바퀴. 식단, 한약, 운동, 수면, 보충, 자각이 함께 굴러갈 때 평생 가는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오늘의 핵심 카피를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리셋은 살을 빼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의 리듬을 다시 짜는 일이다.
시리즈 5강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이어트는 의지의 싸움이 아닙니다. 본인이 약한 게 아니에요. 호르몬 환경이 흔들리면 누구나 식욕이 폭발하고 누구나 의지력이 떨어집니다. 그건 본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시스템이 없었을 뿐입니다. 오늘 강의를 보시면서 나는 어떤 유형이지, 6가지 요소 중 어디가 무너져 있지 하고 떠올리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 떠올림 자체가 이미 자각의 시작입니다. 자각이 시작되면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평생 가는 다이어트가 가능해집니다. 혼자 가시기 어렵다면 진료실로 오세요.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 네이버 카페 리셋 다이어트에서 비만 유형별, 주제별 콘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결국 다이어트는 본인이 본인을 더 잘 알게 되는 여정입니다. 살이 빠지는 건 그 여정의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이에요. 이 시리즈가 그 여정의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5강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진료실에서 또는 카페에서 또 뵙겠습니다.